여러분, 삼성전자를 아직도 메모리 회사로만 보고 계신가요? 물론 삼성전자의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HBM도 있고, 서버용 SSD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HBM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쪽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메모리만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파운드리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테일러 공장이 진짜 고객을 잡을 수 있느냐, 2나노 공정에서 대형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 AI6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삼성전자와 연결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자체 AI 칩 회사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이제 차를 몇 대 파느냐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 안에서 AI가 판단하고 로봇이 움직이고 로보택시가 도시를 돌아다니고 그 모든 연산을 자체 AI 칩으로 처리하려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봐야 할 부분은 여기에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AI6를 통해 파운드리 반격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새롭게 봐야 할 흐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뭘까요? HBM도 답답했지만 파운드리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대형 고객을 잡고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좋은 기술을 이야기해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율 괜찮은가? 대형 고객 있나? 테일러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나?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붙어 있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평가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이 맡긴 칩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원하는 성능으로 필요한 물량만큼 안정적인 수율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고객은 불안해합니다. 칩 하나가 늦어지면 그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신뢰 싸움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AI6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그냥 고객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회사이고 자율주행과 로봇, AI 칩 이야기가 붙어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결된다는 건 단순 계약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파운드리에도 대형 AI 고객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동률이 올라야 하고 고객사가 있어야 하고 수율이 나와야 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돼야 합니다. 테슬라 AI6는 테일러 공장의 실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칩을 맡겼다, 이 정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보는 시험대입니다. 테슬라 AI6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테슬라는 앞으로 AI 연산이 더 많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앞차를 보고 보행자를 보고 신호등을 보고 차선을 보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AI 연산입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칩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늦거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그냥 전기차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AI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로보택시가 커질수록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 현장에 들어갈수록 테슬라가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더 강한 AI 칩입니다. 테슬라 AI6는
바로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자동차는 엔진이 핵심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와 모터가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차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경쟁력도 바뀝니다. 차체를 잘 만드는 것, 배터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칩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산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테슬라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 칩을 만들어주는 쪽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파트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 AI6를 삼성전자와 엮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테슬라 AI6 계약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수율입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와야 돈이 됩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율이 낮으면 고객사는 부담을 느낍니다. 비용이 올라가고 일정이 밀리고 제품 출시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6에서 진짜 봐야 할 건 계약 발표가 아니라 양산 신뢰입니다. 테일러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이 시작되고 수율이 올라오고 테슬라가 원하는 성능과 물량이 맞춰져야 이 뉴스가 진짜 돈으로 바뀝니다. 식당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유명한 손님이 단체 예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주문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맛도 일정하게 분량 없이 손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약만 받고 음식이 늦거나 맛이 들쭉날쭉하거나 절반이 못 나가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비슷합니다.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잡았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AI6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은 시작이고 양산은 과정이고 수율은 실력이고 마진은 결과입니다. 투자자는 이 순서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몇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먼저 테일러 공장 일정입니다. 공장이 제때 돌아가야 합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인력이 확보되고 라인이 안정화되고 고객 물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2나노 수율입니다. AI 칩은 고성능과 저전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쓰이는 칩이라면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발열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추가 고객입니다. 테슬라 하나로 끝나는지 아니면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른 AI 칩 고객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한 고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 신뢰가 쌓이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수율이 안정돼야 사업 구조가 달라집니다. TSMC와 비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AI6를 가져간다고 해서 바로 TSMC를 잡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빠른 이야기입니다. TSMC는 여전히 강합니다. 첨단 공정, 대형 고객, 패키징 생태계, 양산 경험에서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 격차를 단기간에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현재 격차만 보지 않습니다.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신호가 나오는지도 봅니다. 테슬라 AI6는 바로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테일러 공장이 고객을 잡을 수 있구나.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이 오래 가려면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테슬라라는 이름값에 너무 빨리 흥분하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AI6, 삼성전자, 2나노 이 단어들이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관심도 크게 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단어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하나요?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은 언제 잡히나요? 마진은 좋아지나요? 파운드리 손실은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AI6는 좋은 재료지만 바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재료는 아닙니다. 기대와 확인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메모리만 보면 SK하이닉스와 비교하게 됩니다. 파운드리만 보면 TSMC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AI 칩을 키운다는 건 AI 연산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AI 연산이 늘어나면 데이터 처리도 늘고 데이터 저장도 늘고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로봇 학습 데이터, 차량 주행 데이터, AI 모델 업데이트 데이터, 이 모든 건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AI 칩을 만들 수 있고 메모리로 AI 생태계의 데이터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단순 파운드리 회사와 다르게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AI6를 자동차 뉴스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이건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가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AI 하면 엔비디아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I는 차 안에도 들어가고 로봇 안에도 들어가고 공장 안에도 들어가고 가전과 스마트 기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AI 연산이 클라우드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엣지 AI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AI6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칩입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판단하려면 강력한 추론칩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칩 생산에 연결된다면 AI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확장되는 흐름에도 올라탈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사업 자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은 기대가 크지만 규제와 안전 문제가 따라옵니다. 로보택시도 실제로 얼마나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도 아직은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AI 미래가 실제 숫자로 얼마나 빨리 연결될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잘 되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지연되면 AI6 수요와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6 뉴스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하는 뉴스입니다. 테슬라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좋은 쪽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도 시간축을 나눠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HBM 기대,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AI6는 중장기 재평가 재료에 가깝습니다. 오늘 당장 실적을 바꾸는 뉴스라기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단기 매매로 보는 분들은 이 뉴스 하나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가격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받아주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테일러 공장 일정, 2나노 수율, AI6 생산 계획,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봇 확장, 추가 고객 확보를 봐야 합니다. 시간축을 나누지 않으면 좋은 뉴스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대표주라서 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TSMC와의 경쟁 구도를 보고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 확보를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테슬라 AI6가 단순 계약에서 끝나지 않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이 아니라 AI 칩 생산에서도 다시 기회를 얻는 건가? 테일러 공장이 실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나? TSMC 독주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일부라도 고객을 가져올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수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니라 그 뉴스가 큰 돈의 계산을 바꾸느냐입니다. 코스피와 밸류체인으로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가 살아나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단 공정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칩은 만들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패키징도 중요하고, 발열 관리도 중요하고, 전력 공급도 중요하고, 테스트도 까다롭습니다. 테슬라 AI6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주변 밸류체인에도 관심이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관련 종목이 바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끝나는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슬라 AI6, 테일러 공장, 2나노 수율, TSMC 경쟁,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 계약 하나가 아니라 그 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시작해서 메모리,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의심, 파운드리에서 TSMC와 격차가 있다는 의심, 테일러 공장이 정말 고객을 잡고 돌아갈 수 있느냐는 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AI 서버와 자율주행, 로봇이 반도체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기대, 테슬라 AI6를 통해 파운드리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주가는 이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감정적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 의심이 하나씩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테슬라 AI6는 바로 그 의심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카드입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려면 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테일러 공장이 계획대로 준비돼야 합니다. 2나노 수율이 올라와야 합니다. 테슬라 AI6 양산 일정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실제 수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손실 부담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시작으로 추가 고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업황 회복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칩 제조 파트너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흔들리면 테슬라라는 강한 이름이 붙어도 기대는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흥분이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입니다. 물론 메모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파운드리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AI6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AI 칩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AI 서버가 되고 로봇이 사람 옆에서 일하려면 강력한 AI 칩이 필요합니다. 그 칩 생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연결돼 있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분명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기회와 결과는 다릅니다. 계약이 양산으로 이어져야 하고, 양산이 수율로 이어져야 하고,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져야 하고, 마진이 실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테슬라 AI6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들어오고 첨단 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메모리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의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테슬라 AI6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이 강하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 그리고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그림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 AI6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2나노 수율,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리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AI6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기회는 생겼습니다. 이제 봐야 할 건 계약이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양산이 수율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